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8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D 형상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 두 번째,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국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솔리드웍스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인벤터를 완벽하게 배우시고 숙지를 해 놓으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형상을 모델링을 하고 조립을 하고 분해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는 방식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프로그램만 제대로 배워 놓으신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 혼자서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은 작업 이력, 작업한 내용이 남기 때문에 모델링 형상을 쉽게 수정을 하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작업 이력들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형상을 수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구조 체계.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네 가지 기능, 부품, 조립품, 분해품, 도면. 이 네 가지 기능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기능들마다 저장이 되는 파일의 확장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자들도 외우셔야지만 나중에 파일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일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부품 모델링, 조립품, 분해품, 도면을 생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꼭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 하나의 단일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기능입니다. 인벤터 파트의 약자, 확장자는 IPT입니다. 두 번째, 조립품. 두 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기능입니다. 부품에서 하나의 파일을 모델링을 하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부품들을 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립품 기능으로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된 조립품의 파일의 확장자는 인벤터 어셈블리의 약자 IAM입니다.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이 된 것을 분해를 하는 세 번째 분해품 기능입니다. 분해품의 확장자는 인벤터 프리젠테이션의 약자 IPN입니다. 이 분해품 기능을 통해서 각 부품들이 조립 분해되는 영상까지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면입니다. 하나의 부품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거나 또는 부품들과의 조립 또는 분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조립 분해도를 작성을 할 때 이 도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 도면의 확장자는 인벤터 드로잉의 약자 IDW입니다. 본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는 여기에서 부품, 모델링을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 50시간 동안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이 조립품을 생성을 하고 분해품을 생성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는 학습 50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면 총 100시간이면 인벤터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새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KOKR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standard.ipt 부품 기능을 불러오는 기능이고 두 번째 standard.iam 조립품 기능을 불러오는 기능, 그 다음에 standard.idw 도면을 불러오는 기능, standard.ipn
분해품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주로 저희는 첫 번째 IP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D 형상, 이 입체적인 형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입체적인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그 작업 평면에 2D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피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작업 평면은 2D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입니다.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2D 스케치는 이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3D 피처는 부피를 갖는 속이 꽉 찬 덩어리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때에는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게 돼요.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신다면 입체적인 형상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주로 이 2가지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인벤터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인벤터 버전 그리고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 모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남아있는 작업 이력이 표시가 됩니다. 또는 작업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열이 되는 작업 트리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뷰큐브라고 해서 이 작업 화면을 회전을 하거나 수직으로 보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 좌표축입니다. 입체적인 형상을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X, Y, Z축에 의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좌표축이 안내가 되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뷰큐브와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좌표축을 보면서 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작업 화면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스케치 그리고 형상들을 화면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 12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작업 환경 설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실행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또는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아이콘 클릭을 하고 새 파일 작성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KOKR 선택을 해주시고 standard.ipt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standard.ipt 더블 클릭. 여기에서 우리는 총 5가지의 작업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설정,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뷰큐브 설정,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이렇게 총 5가지의 설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있는 뷰큐브 설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뷰큐브에서 오른쪽 버튼 옵션 클릭하고 뷰큐브의 크기를 크게 잘 보이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정면도의 우측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을 하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뷰큐브를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집 모양 홈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각투상도의 형태로 항상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설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3개의 작업 평면이 있습니다. YZ, XZ, XY 평면. 근데 여기에 보이는 뷰 큐브의 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와 다른 이름이라서 처음 학습을 진행을 할 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의 이름을 뷰 큐브와 동일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YZ 평면, 우측면도죠. YZ 평면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거나 또는 키보드의 F2번을 누르게 되면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면도라고 변경을 할게요. XZ 평면은 평면도, 그 다음 XY 평면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정면도, 아래쪽에 있는 이 중심점은 원점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작업 트리 가장 위쪽에 짝대기 3개 이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을 하고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 사용자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화를 통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단축키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있는 각종 도구 모음들에 있는 이 기능들에 대한 아이콘을 숙지를 해야지만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모두 숙지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 사용자화는 설정하지 않고 중반부에 설정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 네 번째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을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설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반 탭에서 시작 작업 체크 해제, 주석 축척 2, 그 다음 색상, 여기에서 겨울 밤, 그 아래쪽에 구성표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스케치, 불충분하게 구성, 이 색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클릭을 해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곡선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고 파란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이 배경이 흰색인데 스케치 선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경 이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배경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폴더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탭 클릭을 하고 가장 아래쪽에 줌 동작 방향 반전 커서로 줌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Shift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궤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탭 클릭을 하고 구속 조건 설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성 시 치수 편집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이 옵션들 모두 해제를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체크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옵션들 그리드 스냅 해제, 곡선 작성 해제, 스케치 작성 해제, 그리고 스케치 작성 시 원점 투영 체크, 구성 형상 해제, 그 다음 스케치 평면 보기 둘 다 체크, 점 정렬 체크, 이미지 해제, 오토 스케일 체크, 그 다음 부품, 여기에서 새 스케치 없음. 그러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 설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것들은 직접 스케치를 하지 않고 모델링을 해보지 않으면 이러한 설정들이 왜 이런 설정들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 자세하게 강의 중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이 부분만 설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많은 설정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
저장 경로,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괄호 열고 2022 버전을 이렇게 작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 값들을 우리가 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져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저장을 했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이 파일을 USB 같은 곳에 담아갖고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된다면 우리가 설정한 값들을 일일이 다시 설정하지 않고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교재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문서 설정 클릭. 활성 조명 스타일 기본 IBL. 하위 버전에서는 이 기본 IBL이 없다면 회색 공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표시, 모양, 설정 클릭을 하고 비주얼 스타일은 모서리로 음영 처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가장 아래쪽에 주석, ISO 규격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위, 밀리미터, 초, 도, 그리고 질량은 그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것들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살표,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클릭.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부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럼 새 문서를 열었을 때 부품.ipt라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이 템플릿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나오는 작업 환경 설정을 교재를 보면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